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아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문제라면서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는데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해수부 이전 방침에는 반발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에 이어 충청에서 두 번째로 타운홀 미팅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일극화된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은 생존 위기에 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민생과 과학기술계 지원 토론에 이어진 지역 현안에선 먼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등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의 의사당을 짓자. 뭐 그것도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속도를 저희가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에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 갖는 의미가 국가 입장에선 훨씬 효율이 크다면서 충청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전, 세종,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번 충청권 타운홀 미팅은 충청권 자치단체장 없이 진행되면서 개인 민원 등의 상당 시간이 할애되는 문제도 속출했습니다. 제가 아직 관심 있는 거는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다 없다 보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자리에 불참한 대전, 세종과 충북, 충남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어떤 초청도 받지 못했다면서 앞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 시기를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미팅에서는 서충주 LNG 발전소와 청주 현도 재활용 선별장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민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의 민생지원금 전액 기부 선언은 정책 반대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에 이어 충주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며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호화 연수로 물의를 빚은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국립대 특별징계위원회에 김 총장 해임 의결을 김영한 지사의 재가로 확정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월 배우자를 동행한 연수에 1인당 하루 1,000만 원 상당의 연수를 진행하고 인원을 부풀려 서류를 꾸민 의혹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참여 건설사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간 해당 건설사가 아예 계약을 해지해 다른 시공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벌써 석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됐는데 충북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가 없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한편에 건립 중인 건물이 석 달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하교 시간 학생들은 공사 현장과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재정난으로 시공사인 대흥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법원 허가를 받아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안전 패스를 쳐놨지만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애들 위험하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인근의 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률이 95%에 달해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충북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은 민간이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투자하고 교육청으로부터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빠졌어도 특수 목적법인이 대체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치유 기간이니 뭐 이런 것도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SB사와 계속 소통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대체 시공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가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충주 성남초등학교와 영동 황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도 역시 같은 건설사가 참여하기로 했던 만큼 시공사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참여할 건설사를 찾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때이른 강력 폭염에 대응해 각 학교가 조기 방학이나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단축 수업, 임시 휴업, 조기 방학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실외 활동의 경우 폭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우선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리실 냉방기와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식자재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29일 문을 엽니다. 13실 규모로 조성된 산후조리원은 다둥이실과 장애인실, 특실 등을 갖췄고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 2주에 190만 원, 제천에 5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는 절반 가격인 9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온 전문업체가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